3대1 좋아 3대1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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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 넣으면 네가 넣으면 양현준의 옷이다 넣으면 옷이다 왜 저런 각도를 가? 아니 왜 각도를 저렇게 가? 옆에 3대1인데 아 넣었으면 옷인데 다시 줘 양현준 줘 양현준 접고 오른발 좋아 개인기 양말 저런 팬텀 됐다 됐다 넣었어 야 이거는 개인기량 이게 양현준이 잘하는 거거든 팬텀이 양말 팬텀이 오 잠깐만 조규성 PK PK 조규성 PK 이거 봐 내가 만져 자 조규성이 지금 PK 만들어냈습니다 조규성이 만든 거야 PK 조규성이 차? 득점만 가자 자 4경기 리그 4경기 연속골 지금 PK 조규성이 만들고 조규성이 차요 지금 고개를 나도 보고 싶어 대담하게 씨 이게 왜 나태훈이야 형 왜 보냐고 고개 돌리고 있어야지 양현준 선수 잘해요. 예. 사실 K리그 뛸 때도 지난해였죠 특히 사실 많은 팬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것은 토트넘이 방한했을 때 다이어 이런 친구들 앞에서 아주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실 공격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비수가 올 때 돌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맞받아 쳐가지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드리블 치고 밀고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토트넘 수비수들 앞에서 누구야? 어린 선수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대단했던 선수가 바로 양현준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 때 바람 일으키고 이번 시즌 때는 맞아 이번 시즌 좀 코뼈 다쳐가지고 골절되고 그래서 시즌 초반 좀 어렵긴 했었는데 스코틀랜드 셀틱 진출했잖아요. 스코틀랜드 진출한 이후에 공식 경기 2번째 경기 만에 드디어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버딘 원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에버딘이 쉬운 팀이 아닙니다. 에버딘이 과거에는 얘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유 오기 전에 이끌었던 팀이에요. 그리고 지지난 시즌엔가 한번 10위하고 나머지는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보면 거의 한 2위, 3위, 4위 정도 했던 팀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그런 팀이죠. 그래서 이제 셀틱이 원정을 갔는데 상당히 치고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대1 상황이었습니다. 앞서고는 있지만 홈팀 에버딘이 상당히 셀틱을 조금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런 2대1이었던 상황에서 70분에 양현준 선수가 아바다 선수와 교체돼서 투입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이제 주로 오른쪽 우리가 이제 K리그 뛸 때도 양현준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뛰면서 안으로 꺾어 들어가는 드리블을 많이 치는 선수인데 이제 경기를 하다가 84분 정도에 볼이 흘렀고 이때는 양현준 선수가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딱 있었는데 여기서 진짜 이런 게 양현준이죠. 진짜 딱 보신 분들은 그래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과감하게 거기서 페인팅 수비수 갖다 놓고 쓰고 돌아가지고 양발 팬텀 탁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왼발 크로스 기가 막히죠. 그런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84분이었는데 맷 오라일리 선수가 그냥 갖다 대가지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어시스트 딱 기록을 한 거고요. 팀 입장에서는 2대1 상황이었는데 사실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서 3대1 딱 되니까 팀의 승리를 굳히는 아주 팀에게도 중요하고 양현준 선수에게도 셀틱에서 뭔가 계속 꾸준하게 기회를 잡거나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양현준 선수가 지난 개막 라운드 때는 그때 로스 카운티와의 경기였는데 그때는 79분에 교체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이죠. 70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했으니까 조금씩 더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거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좋은 공격수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후루아시 잘하더라고요. 마에다도 좀 잘하고 일본 선수들 잘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선수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토트넘으로 간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다음에 지금 감독인 브랜든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도 워낙 그전에 잘했던 선수들이 있고 지금 골도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선수들 넘어서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차근차근히 밟고 올라가는 것, 이것은 양현준 선수에게 아주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오영규 선수하고 권혁규 선수가 오늘 명단 제외가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오영규 선수는 아시겠지만 좀 안타깝게도 6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다리 쪽에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못 뛰어요. 사실 이런 게 좀 안타깝죠. 지금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좀 새롭게 팀이 또 몇 가지 변화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시즌 초반에 부상당하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좀 빨리 좀 돌아오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그 9월에 있을 유럽 우리 평가전 있잖아요. 국가대표. 거기도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권혁규 선수는 왜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부상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전체적인 스쿼드,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명단에서 좀 빠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은 그 주장이죠, 셀틱의 맥그리거와 같은 아주 좋은 선수가 여기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 넘어서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밟고 가자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명단에서 빠진 것은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뭐 권혁기 선수도 그렇고 양현준 선수도 그렇고 오영규 선수도 그렇고 좀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그리고 권혁기 선수는 사실 되게 독특한 케이스죠. K리그 2부 리그를 뛰다가 유럽에 진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은 양현준 선수가 이렇게 2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 어시스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조규정 선수도 바로 앞서서 경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보기도 했었는데 아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아니 덴마크 지금 미트윌란에 뛰고 있는데 4경기 리그 연속골 가능했거든요. 자기가 딱 PK를 만든 거야. 근데 키커로 이제 조규정 선수가 섰죠. 그 앞에 3경기 연속골 넣었잖아요. 뭐 그게 리그 개막전부터 해가지고 이적해 오자마자 골 넣었던 선수는 뭐 굉장히 몇 년 만이라고 막 그때 기록도 막 나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대고 컸고, 원래 득점 랭킹 지금 3골이어가지고 오늘 경기 전까지 해가지고는 앞에 4골 넣은 선수가 2명 있어가지고 공동 3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PK 상황에서 PK를 자기가 딱 쳤어요. 자기가 만든 거를. 근데 그게 막혔어요. 만약 넣었다면 그 득점 랭킹 공동 선두로 올라설 수도 있었고 연속골 리그에서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K를 차려고 하는데 시간을 좀 오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왜 오래 걸리지? 그래서 그랬었는데 조금 긴장한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역시 뭐 선발, 그리고 PK도 자신이 만들었던 거고, 뭐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에서 꾸준하게 기회를 잡는 것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연속골 기록은 아쉽게도 그렇게 리그에서 멈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요일 새벽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유럽 컨퍼런스 리그 그 오모니와의 경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에서 꾸준하게 활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럽 대회에서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면서 좀 더 큰 리그, 좀 더 큰 팀에서 자꾸 이제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 금요일 새벽 경기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강인 선수 관련한 소식도 한 2가지만 좀 정리해드리면, 뭐 여러분들 저거 다 보셨죠? 파리와 로리앙의 그 프랑스 리그앙 개막 라운드는 좀 보셨을 텐데 이때 잘했잖아요. 잘해가지고 사실 선발을 나올까 말까 했는데 선발이었고, 또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뛰면서 왼쪽까지 커버하고 상당히 좀 폭넓게 많이 움직여주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였어서 경기 끝나고도 이강인 선수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프랑스는 그 사무국에서 경기 끝나면 관련한 리포트, 매치 리포트를 이제 쓰더라고요. 거기에 더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표시가 있습니다. 란이 딱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MOM이죠. 경기 MVP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건데, 이 파리와 로리앙의 더 플레이어 MVP로 이강인 선수를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파리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였던 열정은 칭찬받을 만했다. 그리고 이번에 무승부로 끝났지만 다음번 경기에는 파리의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메시하고의 이야기도 좀 합니다. 메시가 이제 파리를 떠나면서 메시의 빈자리가 생겼지만 이강인은 메시가 뛰었던 그 공간에서 뛰면서 경기를 즐겼다. 그러니까 메시가 이렇게 할 때 오른쪽에서 뛰면서 주로 이제 왼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플레이 동선을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메시가 즐겼던 그런 플레이를 이강인 선수가 하면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리는 한국인 최초로 파리에서 뛰게 되는 이강인의 활약에 만족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번 파리의 개막 라운드에 더 플레이어, 최고의 선수를 뽑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이건 좀 큽니다. 음바페 선수가 파리 1군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거는 파리가 구단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오피셜하게 띄운 겁니다. 그냥 뭐 어디 매체 소식이 아니라. 그래서 1군 훈련에 복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파리와 음바페는, 선수 측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마친 후에 1군 훈련에 복귀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 그 파리와 로리앙의 경기 때 음바페가 그때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영입된 우스만 덴벨레하고 이렇게 경기 같이 봤잖아요. 옆에는 동생도 있고 아빠도 같이 있던데, 그래서 지금 워낙 뭐 그 이적 문제 때문에 구단하고 갈등도 있고 좀 어려웠었는데 극적인 좀 타협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레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1군 훈련을 복귀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을 보면 계약을 1년 더 연장을 하고 내년 여름에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계약 1년 연장을 안 하면 훈련 만약 1군 복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뛰고 내년 여름에는 그냥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음바페도 윈 파리도 윈 하는 걸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는 건데 음바페는 지금 하도 갈등 믿고 막 자기 1군에서 많이 못 뛰고 애매해지면 1년 붕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1군 훈련에 복귀하고 다음번 경기부터 뛰어.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기가 일단 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파리 입장에서도 1년을 만약에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되면 내년 여름에 플러스 1년 연장하니까 2년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만약에 여름에 떠나게 되면 그래도 계약이 1년 남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떠나면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어디를 가더라도 계약금을 이적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바페는 지금의 갈등 구조를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고 파리는 내년 여름에 떠나더라도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에 복귀하고 대신에 1년 남은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 라고 하는 건 파리나 그 다음에 음바페 입장에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레알이죠. 내년 여름에 그냥 공짜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내년 여름에 음바페를 데려가려고 하더라도 이적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는 어떻게 되지? 요거는 사실 이제 6시 축구 때 좀 더 저희가 분석해 드리겠지만 저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일부에서는 지금 음바페가 들어오게 되면 공격수 자리에 이강인 선수 자리가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음바페는 지금의 구도 안에서는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하무스는 지난번부터 좀 약하던데 저는 사실 하무스 좀 애매하다는 느낌인데 오히려 하무스는 롯데 자원이나 이런 자원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보는데 음바페는 뭐 전방도 뛸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네이마르가 그것도 겹쳐 나오던데 네이마르가 지금 사우디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 가게 됐을 때는 음바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 뛸 수도 있고요. 지난번 로리앙 경기 때도 왼쪽이 부족하잖아요. 아센시오 사람들 잘 안 되니까 음바페를 왼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러면 하무스를 전방에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바페를 전방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덴벨레가 들어왔기 때문에 덴벨레 뭐 하무스 음바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아니 요 산미들은 가만히 있나요?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곳은 3투벤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혹은 지난번 경기처럼 왼쪽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위쪽에 그렇게 음바페나 하무스나 뭐 덴벨레 아니면 무아니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세 선수는 위에 뛸 테니까 그랬을 때는 요렇게 미드필더 3의 위쪽에 충분히 뛸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더라도 뭐 비티니아는 이렇게 뛰지만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거기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바페가 오는 건 오히려 이강인의 그 어떤 좋은 연결들 좋은 연계 플레이어의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일 건 없다. 그래서 답답했잖아요. 지난번 로리앙도 답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 음바페가 돌아오게 되면 그 파괴력이나 존재감이나 활약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소식까지 일단 해드리고요. 이제 오늘 저녁이겠네요. 6시 내축구를 통해서 여러가지 또 이런 이야기들 종합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